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많이 하던 수술 방법인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갉아먹는 거는 남는 조직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률이나 효과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 안녕하세요. 논문에 준해서 설명을 드리는 논문 읽어주는 남자 골드만 비뇨기과 류재만 원장입니다. 우리가 그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소변이 불편하셔서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예를 들어 약물에도 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약을 보통은 이제 장기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내가 먹는 게 싫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전립선 비대증 수술, 그 중에서도 오늘은 홀랩 수술에 대해서 그 수술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남성의 몸을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방광이고,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방광 바로 밑에서 요도를 감싸는 조직이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전립선에 비대가 오는 경우에 전립선 바깥쪽으로도 커지기도 하지만 안쪽에 요도 쪽으로도 전립선 조직이 침범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수구가 좁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또 전립선이 방광 쪽으로도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렵게 되고, 그런 증상은 보통 밤에 조금 많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밤에 자다가 깨셔서 소변을 보시는 야간요 증상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약물 치료를 장기간 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 또는 전립선 크기가 너무 커서 이거는 약을 써도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 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소변이 갑자기 아예 안 나와서 응급실에 가셔서 어쩔 수 없이 소변수를 넣어서 소변을 빼는 경우, 또는 그 방광 내에 결석이라든지 다른 병이 동반이 되어 있어서 수술로 들어가서 전립선 비대증 외에 다른 병을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개복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 수술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수술을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에 들어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방광 내시경에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에 들어가서 전립선을 절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립선 조직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커튼 치듯이 양쪽으로 넓혀만 주는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고요. 전립선 비대 조직 자체를 아예 절제를 해내는 전립선 비대증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수술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절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절제 수술은 최근에는 크게 홀랩 수술과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던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또는 KTP 레이저 전립선 기화술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전통적으로 하던 수술 방법들은 그 방식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과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벌레가 안에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수술의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에서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가장 최근에 개발된 수술 방법인 홀랩 수술이란 것은 사과가 있다고 하면은 사과 껍질만 남기고 도려내듯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물을 그림과 같이 방광에 넣어 놓고 방광에 있는 내용물을 갈아서 꺼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에 많이 하던 수술 방법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에서 갉아먹는 거는 남는 조직이 생길 수 있으니 재발률이나 효과 측면에서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어떤 방식으로든 안에서 갉아먹을 때는 열을 발생시켜서 그 전립선 조직을 태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할 때는 어찌됐든 전립선 조직에 열을 가해서 전립선 조직을 태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는 전립선 조직 외에 그 바깥에 있는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도 손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랩 수술에 비해서 아무래도 합병증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수술입니다. 예, 그 홀랩 수술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드리면은 잘 어떤 수술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수술했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사과 껍질이라고 하는 부위가 요 부위고, 그리고 우리 전립선 비대 조직이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과 껍질만 남기고 도려내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결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도려내는 부위에 레이저의 그 조사량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레이저를 홀륨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레이저 방법이지만, 그래도 레이저가 우리 몸에 작용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양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과 껍질에 있고 안에 내용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위를 밀어가면서 안에 내용물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수술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아무리 잘 밀어내도 껍질과 전립선 비대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 이런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레이저로 이렇게 절개를 가하는 것이 레이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있어서는 시야를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홀랩 수술은 출혈이 있는 경우 이와 같이 바로 지혈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던 홀랩 수술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과 껍질만 남기고 도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남는 조직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의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남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재발률에 있어서 현존하는 수술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할 때 쓰는 레이저 자체가 우리 몸에 굉장히 얕게 침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 조직에 대한 손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부작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경유도적 전립선 절제술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출혈을 잡아가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출혈 양 자체가 적고, 또 하나는 이제 전립선 조직이란 게 쉽게 얘기해서 간 조직처럼 혈관 조직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뭉쳐있는 조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은 만약에 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파먹는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혈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 홀랩 수술의 경우에는 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렇게 도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출혈 양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홀랩 수술은 굉장히 전립선 비대증의 재발이 적은 수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분들은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전립선 비대증 재발이죠. 그래서 그걸 객관적인 논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수술하고 나서 7년 후에 데이터를 모은 논문을 보면은 기존의 경요도적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에 수술 후 7년 후에 다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대략 17% 정도. 반면에 홀랩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7년 후에 다시 증상이 생겨서 치료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대략 0에서 1%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대략 5년에서 10년 후에 데이터를 조사를 해봤을 때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홀랩 수술의 경우 5년, 10년 후에도 소변의 속도라든지 소변 보고 나서 남는 잔뇨 또 그 배뇨 증상 모두에서 기존의 수술 방법에 비해 우월하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최근에는 크게 전립선 결찰술과 전립선을 절제해내는 수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뭐가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수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주제,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들 방법들 중에서는 홀랩 수술이 가장 좋은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비뇨기과 논문들과 데이터들에서도 홀랩 수술이 현존하는 수술들 중에서는 가장 재발률이나 합병증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 그리고 꼭 수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절제 수술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